네, 이정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공개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올 이야기들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톡으로 검색하시고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진단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연결을 해볼게요.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신성 ENG고요. 예. 3,000원에 15%입니다. 3,000원에 15%면 이거 매수하신 지 1년 넘으셨죠? 예. 지금 상당히 오래. 이게 너무 네. 빠져서 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현지 사실 잘 갈 때만 해도 4,000원도 넘었던 종목인데 주가 많이 내려왔다가 요즘에 좀 올라가나 싶더니 결국 매수가까지는 도달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예. 자,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신성 ENG 다시 매수하신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신성 ENG입니다. 요즘에 갈 만한 여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3,000원이라서 이 가격 바로 도달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3,000원대 사신 분들은 아마 이제 코로나19 관련 수혜주 쪽으로 움직였을 때 샀을 겁니다. 네. 예사가 이제 본업 자체가 본대체 반도체 클린룸과 관련된 쪽의 회사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태양광 사업 분야에 이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매출액으로 따지면 반도체 클린룸 설치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예. 많은데 현재 주가 움직임 자체는 이게 태양광 관련해서 그렇죠. 그 실적 재료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청자님 3,000원대 사셨을 때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종목이 이제 클린룸 행사니까 이제 병원의 음압 병실 관련해서. 그렇죠. 설치 관련 수혜주 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때 갔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지금 말해서요. 예. 그래서 그때는 테마 성격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매하고 팔고 나왔어야 되는 가격대였고요. 그래서 그때 급등세가 굉장히 대단했죠. 예, 그렇죠. 저도 그때는 제가 이 종목을 3,000원대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주식이고, 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시각은 다르죠. 지금이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는,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앞서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수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이고, 또 실적도 실질적으로, 예사가 작년도까지는 적자가 났지만은 1분기, 2분기 때 분기 단위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사가 아마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지금 전망치로 따지면 내년도 500억이 넘어가고요. 올해 260억이니까 네. 아마 분기 단위 올해 연간 단위 최대 실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예사가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00억 났으니까 예사가 아마 분기 단위 100억 이익이 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작년 2분기 같은 작년 2분기 때 매출액도 거의 80% 가까이 증가됐거든요. 지금 매출액도 증가되고 작년도 2분기 때 영업이익 554억 적자인데 이번 2분기는 100억이 났으니까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좋아진 그 내용 자체가 태양광 예사가 태양광 쪽에 이제 모듈 설치 기업입니다. 태양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와 이제 비슷한 회사 예사만 좋아지면 조금 의심스러울 수가 있는데 예사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태양광 시장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보면 신성 ENG가 똑같습니다. 특히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작년도 4분기부터 시작 좋아져서 1분기, 2분기, 3분기 특히 2분기 같은 서프라이가 좋아졌는데 네. 회사가 최근에 공시 내용 실적 본다 한다 하더라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상당히 지금 수주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OEM 태양광 모듈을 미국 시장에 공동 진출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실적과 회사 실적은 비싸게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자체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지만은 최근에 8만 원대 가까이 올라서다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7만 원대 유지하고 있죠. 이 종목이 거의 3만 원대에서 거의 8만 원까지 올라갔음에도 탄탄한 자체는 예상 실적주입니다, 실적주. 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앞서 제가 CS 윈드 얘기할 때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카르텔 비리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지금 불똥이 튈지 모르는 쪽 같고. 근데 부담스러워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를 봤더니 예. 이게 정부의 이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정책에 따라 가지고 태양광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적시 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투자가 전개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보니까 내용 자체를 봐서는 담보가 있어야지 대출을 좀 해주는데 담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네. 과다하게 대출을 해줬다든가 이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회사들, 신성에너지라든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들한테 비리가 있을 수는 없어요. 설치업자들,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들, 네. 어떤 산을 통해 가지고 야산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 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과다하게 받았던 어떤 그 담보가 없이 그런 거야 비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성에너지라든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모듈이라든가 설치 기업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조사가 진행된 구간 쪽에서는 아무래도 새롭게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자들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네. 유축될 수밖에 없죠. 끝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현재 부정적인 영향이고 또 분명히 이 부분 자체는 분명히 일부 국내 태양광 모듈 회사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유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투자하는 얘기했다시피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좋은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대부분 다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됐습니다. 예, 국내보다는 그냥 국내 시장 자체는 작년도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태양광 관련 어떤 쪽에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유축이 좀 됐거든요. 그때도 비리가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게 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신재생에너지 부분 자체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트렌드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쪽이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원전적으로 간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R200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쪽에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 이미 4년, 5년 전에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구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건물 자체가 온통 다 태양광 패널을 다 덮였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건물 내에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사용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도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 현재까지 23개 대기업들이 선언을 해놨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턱없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과 관련된 신재생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시장 자체는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신성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 전망치가 영업이 260억, 내년도는 지금 520억에서 56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현재 시가총액 예사가 지금 4천억입니다. 4천억인데 영업이 560억 정도 난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비싸요. 작년까지는 예사가 워낙 자본금이 큽니다. 주가는 2,000원대이지만은 자본금이 1,000억짜리이기 때문에 비싼 주식이었어요. 작년도 테마로 움직였을 때는. 아까 코로나19 관련 수혜주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 악재 때문에 떨어지만 계속 하향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100원 한 60원대까지, 대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좀 양보율이 좀 끝났는데 당분간 그런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계속 하향하지는 않을 거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비중이 15%잖아요. 네. 그래도 높게 사셨는데, 저는 좀 약간 5%나 10% 정도 추가, 12,000 추가 하락이 오늘 초점을 내려온다 한다면 보내드리고 싶어요. 당분간 좀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전일 FMC 내용 때문에 주가가 윗방으로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럼 그렇죠. 계속 지금 이를 관련 종목도 세조 이방 관련도 종목들 중심에 등락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좀 보유하시고 최소한 이거는 저는 현재로 3,000원 이상 넘어간다고 봐요.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2,100원대와 아마 이건 2,300 아마 80원을 돌파해야 될 겁니다. 60원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 트레이딩입니다. 2,100원과 2,500원 사이에 등락이고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 된다 한다면 충분히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주식이고 충분히 그럴 만한 기업 내용과 실적 성장이 전개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신성에너지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종목이 중장기로 봤을 때 성장성은 틀림없는 회사일 것 같습니다. 길게 본다면 3,000원 매수하신 가격 이상까지는 갈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단기간에 좀 힘들 수가 있겠죠? 단기간에 그 매매하는 방식은, 조금 쌌을 때 추가 매수 2,1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도 조금 가능할 것 같고요. 2,100원과 2,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구간에 좀 잡으시고, 위에서 2,500원쯤에서 좀 비중 덜어 놓으시고 이런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 좀 더 길게 보시면 3,000원까지는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쪼록 손실 보지 말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네, 고마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신성 ENG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인석 캐스터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진단 신청입니다. 닉네임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부자대전님. 기가레인 2,100원에 20%입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손절을 해야 되면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되나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기가레인 5G 관련 종목이죠. 최근에 좀 흐름이 더딘 모습이다가 오늘 4% 정도 상승 흐름 나오면서 그래도 좀 상승해줬는데 2,1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6월 이전에 매수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여전히 오늘 상승했더라도 그 손실폭이 크신 모습인데요. 약 26%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손실을 보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좀 다시 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손절을 해야 좋을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오늘 관련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와 또 관련된 종목인데요.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죠. 컴캐스트가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삼성전자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북미 5G 통신 장비 단독 납품사로 선정된 바가 있는 기가레인 좀 다시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기가레인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이제 5G 종목 공략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RF 모듈 쪽인데 RF 안테나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회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바일 휴대용 RF 모듈을 지금 최초로 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5G 뭐 종목 섹터, 뭐 삼성전자 관련을 떠나서 실적이 3년 내내 좋지 않았었습니다. 적자였었어요. 작년에 실적을 이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흑자로 돌아섰는데 아쉬운 부분이 주가가 이제 왜 이렇게 흘러내렸느냐. 1, 2분기 모두 적자를 썼거든요. 5G 이게 고질병 같은 건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양치기 소년이 이제 되는 섹터다 뭐 이런 말씀들도 있던데 5G 섹터 자체에 대한 장래 성장성이나 섹터의 어떤 전망은 분명히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5G가 되지 않으면 뭐 지금 LTE나 4G에서 어떻게 6G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5G가 되지 않으면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뭐 자율주행 등등의 이종 산업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섹터의 전망성은 좋은데 시장에 이제 모멘텀 구간이 아니니 실적을 좀 내놔봐라. 이렇게 지금 좀 일컬어야 되겠죠. 근데 실적이 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도 지수가 하락 국면인데 실적까지 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적정 밸류로 계속 떨어지려면 주가가 하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5G 중에서도 뭐 RF 모듈도 있고 안테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미국의 시장에 이제 인터넷 인프라 구축 관련해가지고 좀 부각이 더 많이 됐었어요. 물론 5G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1조 원대 뭐 인터넷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을 때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었거든요. 오늘 주가가 뜬 이유는 아까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은 결국은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3분기 실적 지금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희한하게 5G 섹터들 모두 다가 하반기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데 모 증권사에서 계속 이제 하반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데 저도 정말 그 가이던스만큼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고 싶지만. 네, 가이던스만큼 나오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아마 폭발력이 상당할 텐데 아직까지는 뚜껑이 안 열렸죠. 맞아요. 10월 달이 되면 3분기 실적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갔을 때 기대감은 피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대금 단가가 2,100원이거든요. 근데 기가레인이 폭발력을 받았을 때 올라간 걸 보면 2020년도가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이때 5G 바람이 하반기에 좀 불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추석 전에도 막 득설득석하고 5G 섹터가 2번 돌아갔는데 그때 고점이 3,100원이에요. 근데 그때도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근데 적자폭에서 3,100원 올라갈 땐 모멘텀 구간이었고 지금은 그런 폭발적인 시세는 나오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리바운드로 갔을 때 가장 고점 상단이 2,000원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5%밖에 손절이 안 됩니다. 5% 정도는 주식하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저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종목 자체가 5G 안에서 RF 쪽이 아무리 회복세에 들어가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목보다는 더 나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원 정도에서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포커싱을 하시고, 손절은 보니까 1360원까지 떨어질 때도 손절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조금 버티는 매매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에 손실 줄이고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레인 살펴드렸습니다. 5G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 오르냐라는 이런 그 기대감, 그 애증의 종목들로 보고 계실 텐데, 기가레인도 계속 버텨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손실 많이 좀 커졌고요. 지금 상황에서 수익까지 바라보기는 조금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가레인은 2,100원에 매수를 하셨지만 2,000원 정도 최대 열어놓고 봤을 때 2,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매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는 손절 각오하시면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부자대자님의 기가레인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또 어떤 종목인지 신희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진단 신청 만나보겠습니다. 구리구리 너구리님, 쌍용 CN이 6,600원에 11% 수익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시멘트는 언제쯤 시장의 주목을 받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시멘트주가 좀 다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그런 질문 같은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쌍용 CN이 6,770원으로 약 1.5%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좀 최근에 박스권 흐름에서 계속 혼조세 보이는 양상 보였는데요. 쌍용 CN이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잘 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혜 복구에 수혜주로 조금 이게 관련이 있을지라는 그런 의문도 조금 드는데요. 시멘트 산업 최근에 좀 관련주들이 시멘트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저도 궁금한 종목입니다. 우리 박준영 운용령님께 쌍용 CN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운용령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수혜 복구 관련 종목으로 사셨으면 팔아야죠. 예, 이미 끝난 건데 태풍도 지나갔고 그걸로 보고 시작하면 팔아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시멘트 가격 인상과 관련된 것도 아마 올해 아마 2차례 가격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근데 파격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 자체가 그냥 시멘트 가격 인상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뭐 6년, 7년에 한번 인상해 줄까 말까 작년도에. 근데 왜 올렸냐면 유연탄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데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업황도 안 좋은데 지금 워낙 지금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시멘트 회사들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가격을 인상해 2차례 인상할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멘트 가격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시멘트 회사들이 유연탄 가격이 워낙 올라버렸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아마 재작년인가 한번 가격 인상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한번 있고 아마 하반기에 2차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가격 인상이 반영된 2분기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쌍용 CN이가 어닝 쇼크 나왔거든요. 작년도 시멘트 회사들은 계절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2분기가 가장 성수기예요. 3분기는 또 장마철이기 때문에 가장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2분기 실적 자체가 보면 가이던스가 700억, 작년도에 아마 700억 나왔을 때 500억밖에 안 500억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시멘트 가격 1분기 때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전방사는, 그러면 이제 시멘트 피해 복구와 관련해가지고, 수혜 복구 관련해가지고, 그 모멘텀도 끝났으면 결국 이제 건설업황과 관련된 전방산업을 봐야 되는데, 지금 건설업황 자체가 정말 안 좋거든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 시멘트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뭘 산다 그러면 저는 건설주를 사야 되겠죠. 건설주가 먼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쌍용 CNE를 메리트는 현재 시장에서 뭐냐면, 예사가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합니다. 배당 400원대거든요. 예사가 본래 대주주가 아마 사모펀드일 거예요. 사모펀드다 보니까 아마 배당을 많이 줘서 자기들 아마 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착시 효과가 있는데, 주가가 6,770원이니까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사가 몇 년 전에 액면 분할을 했어요.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종목 3만원짜리 주식이요. 싸지가 않아요. 또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입니다. 시멘트 회사 1위 기업이 시장기업 1위가 쌍용 CN이고, 그 다음에 한일 시멘트가 현대 시멘트를 합병을 하면서 아마 거의 비쌀 거예요. 쌍용 CN이야 2위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3위가, 그 다음에 성신약이 아마 4위가 아마 3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위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 3조 4천억이라고 했었는데, 2위인 한일 시멘트, 성신약, 3위인 상신약의
삼표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도 있네. 아시아 시멘트 아마 4개 회사 다 합해도 쌍용 CNE가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정도입니까? 주가가 비싸요. 그냥 PR이 24배입니다. 예. 다른 한일 시멘트라든가 현대 시멘트, 그다음에 성신양이 같은 경우 올해는 내년도는 PR이 5배, 6배, 7배까지 떨어지는데 다른 종목들은 평균 10배예요. 네. 근데 지금 쌍용 CNE는 23배, 4배라는 겁니다. 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뭐냐? 대신 이 종목은 안정성이 있어요. 배당 때문에. 네. 현재와 같은 국면 쪽에서, 변동성 국면 쪽에서는 하방은 지지가 돼. 근데 나중에 종목들이 다른 것들 반등 나올 때 이 종목은 안 간다는 못 거죠. 갑니다. 다른 것들 20% 올라갈 때 이 종목은 5%밖에 못 가요. 아하. 자, 그래서 수혜 복구 쪽으로 사셨다 그러면 파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보고, 배당이 400 정도 주는 거니까 현재 또 변동성 국면이니까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도 돼요. 그래도 주가는 7,000원 이상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은 그래서 매도하셔라. 네. 매도하셔라. 배당까지 받는다 한다면 가져가시고, 배당을 안 받으려 한다면 아마 7,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고점이니까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닌데 수익 내기 어려운 주식이다. 그래서 피해 복구로 사셨다는 게 자체는 단기적인 관점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럼 파셔야죠. 네. 그래서 매도 목표 가격은 아마 6,900원 그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쌍용 CN입니다. 그나마 배당 매력이다라는 거죠. 배당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일단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그 이외의 투자 목적이셨다면 이 종목은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해라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감안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구리구리 너구리님의 쌍용 CN을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뒤로 하고 전화 왔거든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요. 예, 네, 7,250원이고요. 10%예요. 7,250원에 10%요. 네, 이거 매수하신 지는 조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오래됐어요. 자, 지난해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아, 근데 삼성중공업이 참 계속 내려가는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확 오르지도 않고 답답하네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산 가격까지 올라온 적이 없어갖고, 아, 언제쯤 매수를,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이제, 네. 어떻게 매도하는 시점은 또 언젠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아, 참 매수가까지 오질 않아서 지금 타이밍 잘 잡아서 추가 매수하고 평균 단가 좀 낮춰놓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자, 그렇게 해도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자, 김민준 전문가께 여쭤보겠는데요. 전문가님, 삼성중공업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좀 낮춰놓고 갈까 고민을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요즘은 조선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조선을 한번 추천드렸다가 이제 반대드렸거든요. 그때 후판 가격 인상 때문에 절대로 갈 수 없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워낙 조선은 후판 가격이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선박 발주량이 이제 클락슨 리서치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그 선박 발주량이 작년에도 100%를 넘어갔었습니다. 예. 다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100% 넘어갔는데 조선 못 갔거든요. 올해 이제 간 것은 현대중공업만 조금 나 홀로 독주를 좀 해서 갔던 측면이고 그 전에는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뭐냐면 대우조선해양, 삼성전 이렇게 3인방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감자를 했고요. 감자 이후에 주가가 조금 횡보 상태. 이렇게 지금 제가 차트에 박스를 그어놨는데 하단이 5,200원 정도, 상단이 예. 6,200원 정도 됩니다. 오랜 시간 여기 갇혀 있었는데 일단 종목들이 흑전 기업들로 좀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조선 기자재 쪽이 먼저 갔었어요. 네. 한국카본, 동성화인테, 하이로코리아, 뭐 태광 이런 기자재 쪽이 먼저 갔고 근데 이 선박 발주량의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거의 친환경 선박이 62%. 네. 그러니까 오늘도 조선이 갈 게 아닌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군 동원령 때문에 부각이 됐거든요. 희한하죠. 친환경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친환경이라는 어떤 주제어가 계속적으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국내가 점유율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국내 점유율이 가장 세계에서 높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축하할 일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친환경 LNG역 운반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발주 수주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56%예요. 전체 점유율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올해 그러면 발주량을 목표했던 것을 하반기로 갈수록 100% 채울 수 있을 것이냐. 100%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0%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올해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포스코 쪽에서 후판 가격을 인상할 조짐은 이제 보이진 않고요. 작년에도 올렸고 재작년에도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래 보이진 않고요. 좀 참으로 확 끼얹을 수는 없죠. 조선호판이 좋아지고 네. 지금 또 아무래도 기간 산업이다 보고 국가 산업이라고 좀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선은 같이 주다 보니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7,300원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시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비중이 10%시니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예. 10%가 난 부담스러워. 그러면 조금 인내심을 더 키우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10%가 부담스럽진 않는데 지금 딱 박스권 중단이거든요. 5,400원 정도에서 추가를 했으면 더 효과가 좋았을 터인데 그래도 지금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하는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내년과 내후년까지 조선을 좀 바라본다면 어차피 경기 침체 국면에서 네. 조선은 좀 수혜를 볼 것 같거든요. 저는 가져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저는 장기 투자 못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근데 못 하실 이유가 없죠. 이만큼 기다렸는데 저라면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5% 정도 추가를 좀 하시고요. 만약에 흘러내리면 5,400원으로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5% 정도 더 추가. 그래서 박스권 하단 5,400원에는 5,500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비중을 20% 정도 채우시고요. 조선은 내년과 내후년을 바라본다면 20%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스권 돌파를 노릴 때 6,300원 정도에서 조금 비중 추가한 건 덜어내시고 네.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셨을 거 아닙니까? 계산해보면 5,400원에서 7,200원이니까 더해보면 12,600원. 그러면 단가가 딱 6,300원 정도 되시거든요. 예. 6,3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를 잡아서 향해 가면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목표가는 내년까지 좀 보유를 했을 때 주가가 6개월 선반영이니까 저는 최종 매도 목표가는 7,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수익이 나시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추가 매수의 기회가 지금 박스권 등락 과정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최종 매도 목표가는 내년에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 7,500원을 향해서 갈 때 목표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장님, 추가 매수 고민을 하셨는데, 추가 매수 괜찮을 것 같아요. 한 5,400원에서 5,500원 정도 한 번쯤 다시 또 내려오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에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럼 평균 단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 이후로 내년 아니면 내후년까지도 좀 긴 기간 바라보신다면, 7,500원 정도까지 반등 목표가 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 조선 종목 중에 하나, 삼성중공업 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김태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코언테크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이 38,000원입니다.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이 종목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3만원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000원 요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그 뒤로 슬쩍슬쩍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3만원을 다시 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코인테크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코인테크 지금 뭐 3만원 근처 다 돼가는데 지금부터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2차전지 회사가 장비 회사잖아요. 공장 예.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예. 그래서 뭐 차트도 보시다시피 그래도 지금 이제 소재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IRA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냐 피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지금 뭐 경계심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 전혀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장비 종목들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게 코인테크도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장비 회사들은 아주 수주가 중요하니까 소재 관련 기업들은 이제 캐파 증설이 중요하고 그게 주가 상승 모멘트.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얼마만큼 네. 작년 대비 증가됐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자, 장비 회사들 전반적으로 제가 수주 잔고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코인테크도 괜찮아요. 네. 가장 수주 잔고가 작년 대비해서 급증한 종목이 엠플러스라는 회사고, 네. 엠플러스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익으로 따지면 뭐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
PNT가 가장 낮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조사해봤는데 작년도에 예사가 같은 동기 작년도 상반기 기준에서 수주잔고가 48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수주잔고가 1,800억입니다. 네. 예, 작년 대비해서 지금 4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비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이게 상반기 때 적자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크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도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내용 자체도 다른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뭐 60%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다른 회사들 상반기 때 적자 날 때 그래도 예산은 꾸준하게 현재 상반기 때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75억 났거든요. 특히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 그 2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액이 거의 한 60% 가까이 증가된 것 같고 영업이익도 7억에서 25억 증가됐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실적이 따라주고 있고 수주잔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못 가지. 충분히. 제가 보기에 2차전지 쪽은 장비 회사들 아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인테크도 지금 차트가 괜찮거든요. 다만 이 종목은 지금 가격 메리트는 크지는 않죠. 왜냐하면 주가가 차트를 본다 한다면 34,000원대가 올해 1월 달과 그 다음에 6월 달에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겠죠. 다만 실적이 따라주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변동성 면에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식 같습니다. 이 종목 충분히 최소한 33,000원도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수주잔고 확실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 33,000원까지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자님의 코인테크 살펴드렸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워낙 관심이 큰 섹터죠. 자, 여기서 소재 관련주들이 먼저 많이 치고 갔지만 이제 장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장비주들은 역시나 이 수주 잔고가 얼마큼 있느냐, 수주 모멘텀이 강력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이 종목 수주 잔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게 되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이상입니다. 33,000원 정도까지 두고 보시면 수익권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김타자님의 코인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종목 진단 내용 참고하시고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계속 또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될까 계속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은 어떤 포인트를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FOMC 이제 발표가 나왔고, 점도표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예. 좀 매파적이다. 늘 말씀드렸고, 매파적인 스탠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내년까지는 계속으로 긴축의 속도를 옥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료는 이제 나왔거든요. 다 선반영이 됐고. 예.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네. 조금 GDP거나 이런 전망치가 내려가긴 했지만, 아마 제롬파월 입장에서 경기 침체다. 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엔 좀 어렵죠.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완전히 폭락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재료가 노출되다 보니까 조금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데 아마 러시아 군 동원령까지 없었으면 오늘 보합 정도까지는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발목을 잡은 것 같고요. 동원역에 핵 얘기까지 언급되니까 네, 이제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러시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저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질수 앞에 장사 없습니다. 네. 저는 치솟는 원달러 환율은 예측 불허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 1,400원을 고점으로 봤는데 지금 가이던스가 1,433원까지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환율 수혜주와 네. 환율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좀 섹터 종목들을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수혜주에 좀 매매 포인트로 접근을 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방 지지라인은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는데 2300선에서 2320선. 여기가 저는 하방 지지대로 보고 있고 여기 이탈 시에는 적국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로 침체 국면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2200선 깨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갈수록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2200선까지 내려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 PBR이 0.7까지 가거든요. 네. 2200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러면 굉장히 주가가 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겁을 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섹터보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좀 바뀌었는데 이제 네. 반도체 안에서 종목 선별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흐름을 보니까 역시나 3나노. 앞서 언급해 주셨던.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서는 역시나 전기차.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는 이름보다는 친환경 전기차라는 이름이 걸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10월에 엔터 대전이 있습니다. 네. 정규 앨범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그래서 늘 순위권 20위 내에 보면 엔터가 항상 있거든요. 네. 엔터. 그리고 신재생. 주도주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은 쪽이 PCB하고 FPCB거든요. 네. 그래서 PCB, FPCB 쪽에 공략 포인트를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FOMC 결정 나왔고 여기에 환율도 1,400원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관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도 약간 좀 바뀐 점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김민주 전문가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준현 운용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운용력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간밤에 있었던 FMC가 그렇게 아주 뭐 특별하게 아주 달랐던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이제 연말 기준금리가 목표가 4.25에서 4.4, 그 다음에 내년도 최종 금리가 4.5에서 4.6으로 약간 소폭 올라간 부분과, 그 다음에 여전히 파월 의장의 외파적인 발언 자체는 뭐 예상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밤에 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최근에 FMC 전후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막상 FMC 발표 이후에 안도했다가 다음날 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반대였거든요. 좀, 반대로 악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아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현재는 뭐 나스닥 선물 시장이 하락이니까 여전히 어제의 분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예. 이번에 전략 후강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아주 그런, 왜냐면 특별하게 아주 다른 부분이 없었고 다만 이제 중요한 자체가 이제 경기가 이제는 통화 정책은 더 이상 내년도에 기준금리, 최종 금리가 중요한데 4.6 이상은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 이상까지는 안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통화 정책, 가파른 통화 정책 긴축 강화로 인해 가지고 경기라든가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미칠지가 지금 불확실한 부분이 현재 지금 주가에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경기 같은 경우도 전일 잃고 파월장이 경기가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이 당초 올해 1.6에서 0.2로 내렸거든요. 0.2로 네. 내렸다는 자체는 거의 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체를 인정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반영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시장 자체는 이제 얼마만큼 침체 수준이 깊어질 건지 또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하향 조정받을 건지 당장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들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IT 외에는 특별히 하향 크볼 조정될 게 없어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저도 상당히 쇼크를 받았는데 지금 가이던스가 3분기 같은 경우는 2조 9천억대였는데 지금 1조 9천억까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가이던스가 다시 2조 7천억까지 내려왔는데 그다음 내년도는 SK 하이닉스가 8조 원대 현재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잡혀져 있는데 지금 네. 3조 원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반도체는 이제 재고가 선행 지표니까 그게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반영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주가는 바닥을 형성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저도 개인적으로 주가는 그렇게 떠돌릴 것 같지는 않아요. 나스닥 시장은 11,000포인트 지지가 좀 될 것 같고, 왜냐하면 11,000포인트 아래를 이탈해버리면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11월 달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금융시장 안정을 주시장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도 2,300포인트 정도가 지지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윗방으로 또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결국은 10월 달에 다시 9월 달에 CPI 지표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게 나와야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연준에서도 약간 완화적인 부분들 우리가 약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등락 구간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방도 제한적이고 상방도 제한적인 구간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도 업종 내 종목별 포트폴리오 전략 자체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저도 여전히 환율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수혜를 받는 자동차, 그다음에 2차전지, 음식료, 방어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의류 쪽, 신재생, 렌터, 로봇 관련 쪽에서 종목을 찾아야 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준현 운용력의 말씀을 더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예, 오늘 저녁 9시에 진행됐습니다. 반도체가 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저가.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이쪽이 바닥을 잡아야지 또 시장도 바닥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관련 또 내용 중심으로 해서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밤 9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저가를 나란히 기록하게 됐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게 될까? 어떤 전략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함께 하시면서 힌트를 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 여기까지 듣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